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발표는 Explainable Deep One Class Classification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1에서 억셉되었습니다. 논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 지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Explainable Deep One Class Classification 논문은 마지막에 있는 FCDD라는 방법론으로 이 논문의 저자가 이것을 제안하기 전까지 앞서서 총 3가지의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Deep SVDD, Deep SAD, 그리고 HSC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FCDD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더불어 Deep SVDD와 Deep SAD는 이전에 세미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eep SVDD와 Deep SAD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이거를 발전시킨 HSC와 FCDD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eep SVDD를 살펴보기에 앞서 Deep SVDD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SVDD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VDD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구를 찾고 해당 경계면을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론입니다. 앞의 장표에서 X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풋 스페이스고 이것을 파이k라는 커널 함수를 통해서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을 한 후에 그 중에서 이 정상 데이터만을 감싸는 가장 작은 구를 찾아서 즉 구의 중심과 반지름을 최적화해서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 구 안에 있으면 정상 그리고 구 밖에 있으면 이상치라고 탐지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SVDD 모델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식을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티브 펑션의 목표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대부분의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는 중심이 C인 가장 작은 구 경계를 찾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면 지금 이 색깔과 목표에 대한 내용 부분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최소화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작은 구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의 반지름을 최소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크사이 i는 대부분의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기 위해서 페널티 텀을 가지고서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처 스페이스와 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식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제약식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에 파이k의 xi가 xi를 피처 스페이스로 매핑시킨 그 피처를 의미하며 그것과 중심 C와의 차이의 제곱을 반지름 제곱 플러스 페널티보다 작게 하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상 데이터를 둘러쌀 수 있도록 지금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VDD에서는 이 반지름과 그리고 중심 그리고 페널티 텀을 최소화시켜서 이 페널티 텀을 이제 최적화해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의 경계면을 찾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노란색처럼 구의 경계를 찾고 나게 되면 이제 디시전 펑션으로는 이 구 안에 있는 피처인지 또 구 밖에 있는 피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의 피처와 이 최적화된 구의 중심과의 거리를 구하고 그것과 R을 비교해서 이제 M노말인지 노말인지 판단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VDD가 기존의 유명한 이상치 탐지 방법으로 이제 존재했는데 본 저자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이 Deep SVDD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셨던 커널 베이스드 SVDD에 딥러닝을 적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 데이터를 대표적인 정상 피처를 나타내는 센터에 가깝게 학습하여 이상치를 탐지하는 방법이고 이 정상 피처를 뽑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ep SVD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플로우는 앞에서 보신 SVDD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인풋 스페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 파일을 학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커널 펑션으로 피처를 매핑 시켰었는데 그 부분을 딥러닝 모델로 이제 변경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작은 구를 찾기 위해서 이 구 경계면을 또렷하게 찾기보다는 이 구 경계면을 찾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특정한 C가 아예 주어져 있을 때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C에 가깝게 그냥 매핑시키는 걸 함으로써 이 C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이 구의 반지름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Deep SVDD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멀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컨볼루션, 풀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를 거쳐서 센터와 동일한 차원의 아웃풋을 도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eep SVDD는 노멀 데이터의 피처를 구의 중심에 가깝게 학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웃풋을 구의 중심인 센터, 정상 데이터를 대표하는 피처인 센터 피처와 동일한 차원으로 도출을 해서 이 피처를 익스트랙트 하는 부분을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eep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Deep SVDD의 오브젝티브 펑션의 목표는 정상 데이터를 정상 피처를 대표하는 중심인 C, 즉 기존에 미리 사전에 정의된 중심인 C에 가깝게 매핑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최적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이상치 탐지 모델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건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 중심인 C는 어떻게 지정을 하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의 중심인 C는 정상 피처를 대표하는 피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Deep SVDD가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CNN 구조인데 앞쪽에 이 피처를 익스트랙트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FC 레이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정상 데이터를 대표하는 피처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Deep SVDD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앞쪽에 있는 이 CNN의 피처 익스트랙터와 동일한 구조의 인코더를 가진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를 미리 학습을 해서 이제 노멀 데이터의 피처를 미리 이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는 그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를 미리 학습한 후에 앞쪽에 그 인코더 구조와 지금 Deep SVDD의 CNN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니셜 웨이트로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웨이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미 그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미리 한 번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Deep SVDD에서 그 Deep SVDD에 대한 그 인코더 다시 말씀드리면 Deep SVDD에 대해서 이미 프리트레인드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로 인코더의 파라미터를 그 CNN 익스트랙터의 가중치 초기 값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의 중심인 C는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정상 데이터를 이 지금 이니셜된 상태에서 한번 먼저 이 노멀 데이터들을 다 이제 포워드 패스를 시켜서 그 피처가 도출되게 되면 그 노멀 피처의 평균으로 그 구의 중심을 설정해서 가장 대표적인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C가 정해지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자체를 찾기보다는 여기서는 그 C에다가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굉장히 가깝게 매핑시킴으로써 구의 반지름을 줄이는 효과와 동일한 그 현상을 지금 이제 학습을 통해서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딥 SVDD에서는 프리트레인된 그 이니셜 웨이트를 네, 사용을 해서 이니셜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정상 데이터의 대표적인 피처를 이런 식으로 C로 뽑고 난 후에 그 C에 굉장히 가깝게 모든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매핑을 시키는 지금 오브젝티브 펑션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노말리 스코어는 결국 이 정상 데이터를 대표하는 그 C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노말리 스코어는 정상 데이터 그냥 제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피처와 그 다음에 중심이 C와의 차이를 기반으로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딥 SVDD에 대해서 방법론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준지도 학습을 적용해서 딥 SAD라는 방법론을 또 다시 저자는 두 번째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 SAD에서는 딥 SVDD의 학습에 소량의 레이블드 앱노말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정상과 이상 피처가 각각 정상 센터로부터 가깝게 그리고 이상 피처는 멀게 학습하도록 해서 성능을 높인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 SAD는 구조는 딥 SVDD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웃풋으로 인풋으로는 그냥 정상 데이터 또는 앱노말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준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받아서 아웃풋으로는 미리 사전에 정의한 센터와 동일한 차원의 피처를 도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정상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 아웃풋 피처가 센터와 가깝도록 학습을 하고 앱노말 피처를 넣게 된다라고 하면 앱노말 인풋을 넣게 된다라고 하면은 도출되는 앱노말 피처가 구의 중심과 멀게 학습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 SAD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의 목표는 언레이블드 정상 데이터는 중심 C에 가깝게 매핑하고 즉 딥 SVDD와 동일하게 언레이블드 정상 데이터는 중심 C에 가깝게 매핑을 하고 레이블드 된 소량의 정상과 이상 데이터는 각각 C에 가깝게 또는 멀게 매핑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딥 SVDD와 동일하게 되고요.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준지도 학습을 적용하면서 추가된 텀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 YJ라는 레이블드 데이터이기 때문에 YJ는 노말이면 플러스 1 그리고 앱노말이면 마이너스 1로 돼서 노말일 때는 딥 SVDD에 해당하는 그 주황색과 동일하게 그냥 C와 가깝게 매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앱노말이 되면 이 YJ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수가 돼서 오히려 이 앱노말 피처와 그 다음에 구의 중심은 멀도록 학습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앞에 지금 붙은 에타 같은 경우에는 언레이블드와 그리고 레이블드 샘플에 대한 로스 텀을 균형을 조정을 하고 있고 논문에서는 이거를 1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정상 데이터의 피처는 센터와 가깝게 학습하고 이상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그 센터와 멀도록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딥 SVDD와 지금 동일한 목표를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노말리 스코어의 경우에는 딥 SVDD와 동일하게 센터와 피처의 거리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딥 SVDD와 딥 SAD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내용이고요. 다음으로는 이 딥 SAD를 발전시킨 HSC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 논문의 제목은 Rethinking Assumption in Anomaly Detection입니다. 그래서 이 HSC는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던 딥 SADD에다가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라는 방법론을 제안해서 이제 성능을 높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보신 딥 SAD의 학습에 원래는 레이블드 앱노말 데이터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것 대신에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위해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를 학습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클래시피케이션을 추가해서 이상치 탐지 성능을 높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HSC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정의하고자 하는 것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 또는 그리고 기본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3개의 베이직 어노말리 디텍션 어프로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가지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보이시는 표에 있는데 첫 번째는 언슈퍼바이즈드라는 분류입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는 분류로 봐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지향하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어진 데이터가 거의 다 정상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모스틀리 노멀 데이터로 학습하는 이상치 탐지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슈퍼바이즈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라고 해서 언슈퍼바이즈드 OE라는 분류가 있는데 이거는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에 non normal auxiliary 데이터를 통합한 이상치 탐지 방법론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노멀이라고 보지 않는 뭐 앱노멀 데이터 또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같은 부수적인 데이터를 조금 사용을 해서 성능을 높인 이상치 탐지 방법론이고요. 세미 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또는 어노말리 디텍션 위드 네거티브 이그젬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프로치는 슈퍼바이즈드 OE입니다. 이거는 노멀 데이터와 아까 말씀드렸던 난 노멀 억실러리 데이터, 즉 뭐 앱노멀 데이터가 됐든 OOD 데이터가 됐든 이거를 구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HSC라는 방법론은 언슈퍼바이즈드 OE 분류에 속하는 방법론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딥SAD에다가 OOD 데이터를 사용하는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아웃라이어 익스포저가 딥 어노말리 디텍션 온 이미지, 즉 이미지넷을 이용한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언슈퍼바이즈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의 관점에서 딥 어노말리 디텍션에 언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난 노멀 억실러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언슈퍼바이즈드 어프로치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OOD 디텍션에서 제한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자 하는 OOD 데이터가 있을 때 그 OOD 데이터와 다른 OOD 데이터를 이제 모델의 학습에 사용을 함으로써 기존의 OOD 디텍션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킨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러한 HSC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함으로써 딥러닝과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두 가지 커먼 위점을 부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샘플들이 데이터의 클래스를 이제 모델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1000개, 뭐 수천 개의 샘플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기전은 무엇이냐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OOD 데이터를 소량 사용함으로써 OOD 클래스들의 어떤 그 특징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 모델에 이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커먼 위점을 부정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상치들은 어떤 뭐 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커먼 위점이 있는데 이것 또한 OOD 데이터를 통해서 정상 데이터의 피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학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노말리 피처들도 학습하게 함으로써 이 두 번째 내용도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는 지금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딱 세 가지의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그 상황에서는 제가 MVTAD라는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이상치 탐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 방법론이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테스팅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앱노말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걸 얼마나 잘 뭐 이제 이상치로 탐지하는가에 대한 성능을 도출하고는 하는데 이 HSC 방법론에서는 OE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웃 오브 디텍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그 데이터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노멀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DeepSAD에서 이거를 소량 사용해서 준지도 학습을 하는 방법론이고 여기서는 이 앱노멀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하지 않고 이 앱노멀 데이터와 다른 그 분포를 가지는 즉 다른 데이터셋에 속하는 이런 OE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이거를 앱노멀로 레이블링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좀 그 피처를 보다 잘 학습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과 테스팅에서 모두 사용을 하고 앱노멀 데이터는 테스팅에서만 사용을 하고요. 아웃라이어 익스포저에 해당하는 그 OE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에만 학습한다. 트레이닝에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SC 구조 먼저 살펴보면 HSC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풋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링이 된 노멀 데이터와 아웃라이어 익스포저 데이터 OOD 데이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구조는 그냥 그 DeepSAD와 DeepSVDD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속적으로 DeepSVDD와 DeepSAD 그리고 HSC 이 세 개는 오브젝티브 펑션과 사용하는 이미지의 형태만 다르지 이미지의 구성만 다르지 구조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SC 오브젝티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과 OOD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1, Y1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X1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Y 같은 경우에는 1이면 노멀 그리고 0이면 앱노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앱노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OD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파이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L이라는 펑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L이라는 펑션은 아웃풋을 프로바빌리티로 변경해주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저희가 지금 HSC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XI, YI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멀 데이터와 OE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바이너리 클로스 엔트로피를 오브젝티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BCE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BCE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L 펑션을 여기서 지금 아웃풋을 프로바빌리티로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바빌리티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펑션으로는 지금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지금 사용하는 이유는 앞에서 보시면 구조에서 보시면 이 아웃풋 자체가 지금 특정 차원의 아웃풋을 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피처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분류 CNN에서 어떤 로직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특정 차원 센터와 동일한 여기서 센터는 없지만 예전에 뭐 DeepSVD나 DeepSAD에서 보면은 이런 그 차원에 대해서
센터와 동일한 차원의 아웃풋을 도출하는데 여기서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즉 바이너리 클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확률을 이제 도출을 해야 돼서 여기서는 그 특정 차원의 아웃풋에다가 L 펑션을 사용을 해서 지금 BC 로스를 도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L 펑션을 지금 뭐 시그모이드 같은 펑션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노멀 데이터를 컴팩트하게 매핑하기 위해서 인풋과 원점과의 거리 자체를 사용하는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인풋과 그다음에 원점과의 거리를 사용하는 펑션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는 딥 SVD와 딥 SAD에서는 특정 한 어떤 사전에 그 센터가 정의가 되는데 여기선 따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점이 센터라고 생각하고 그것과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 BC 로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지금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HSC 오브젝티브를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앞쪽에 있는 뭐 노멀 데이터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은 yi가 결국은 1이기 때문에 이 뒷텀이 사라지면서 앞에 텀만 남게 되는데 결국 앞에 텀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 원점이 만약에 정상 데이터의 센터라고 했을 때 그 센터와 그냥 가까워지도록 하는 네.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기 때문에 결국 딥 SVDD의 오브젝티브와도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노말리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자체를 사용을 해서 뭐 원점과의 거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본 논문에서는 그 앞에서 보시면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 자체가 보시면 지금 이 제곱 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버스트하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변경하기 위해서 이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스퀘어드 노미 로버스트 얼터네이티브로 대체된 레디얼 펑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디얼 펑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레디얼 펑션을 적용해 보고 최종적으로 이 수도 후보 로스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요. 이 수도 후보 로스는 지금 스퀘어드 텀과 그 다음에 앱솔루트 밸류 패널라이제이션을 통합한 로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스퀘어 텀을 갖고 있는 그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보다는 조금 더 로버스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후보 로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익스포넨셜 루트 g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곱과 루트가 있어서 이게 좀 상쇄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퀘어드와 앱솔루트 밸류 패널라이제이션을 통합한 로버스트한 그 레디얼 펑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지금 이 BC 기본적인 BC 로스에서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L로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로버스트한 수도 후보 로스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SC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종 텀은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HSC라는 거는 딥 SAD와 딥 SVDD와 구조 자체는 동일하되 지금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이 논문에서는 지금 그 아웃라이어 익스포저를 적용을 해서 노멀 데이터와 그 다음에 OOD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과정에서 레디얼 펑션을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도출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데이터는 이제 엠니스트, 시파텐 그리고 이미지넷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OE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OE 데이터로는 각각의 그 노멀, 앱노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와 다른 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EM 리스트 레터 그리고 뭐 80 밀리언 타이니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는 22K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제 최대한 노멀과 앱노멀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과 겹치지 않는 선상에서 사용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앱리스트나 뭐 C파텐 그리고 이미지넷 같은 경우 클래스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원버서스 레스트 셋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버서스 레스트 셋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를 할 때 데이터셋 중에서 하나의 클래스는 노멀이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클래스들을 앱노멀로 설정한 실험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모델로는 지금 이 논문에서 세 가지 분류를 사용하고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각각에 맞는 벤치마크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시파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10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클래스에 대해서 원버서스 레스트 셋업으로 이제 결과를 도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각 또 클래스에 대해서 10번 이상의 반복 실험을 진행을 해서 평균 AUC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 OE 분류 쪽에서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HSC가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고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살펴보시면 언슈퍼바이즈드 OE 같은 경우에는 OE 데이터를 소량 사용하고 있는데 네. 그것과 지금 슈퍼바이즈드 OE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성능이 크게 이제 차이 나지는 않는다라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자들이 그 OE 데이터, 즉 OOD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 성능이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 X축에 2의 X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OE 데이터의 개수라고 보실 수 있고 AUC가 평균 성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OE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지금 좋은 성능을 도출을 하고 있고 이제 뭐 10승에 해당하는 한 1024개 정도의 OE 데이터만 써도 준수한 성능을 도출을 해서 앞쪽에서 커먼 위스덤 중에서 그 뭐 수천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클래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미지넷 데이터에서도 성능을 살펴보았을 때 HSC가 이제 좋은 성능을 도출을 하고 있고 슈퍼바이즈드 OE 중에서는 BC가 좋은 성능을 도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지금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HSC가 이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소타였던 GEO 플러스보다는 확실히 좋은 성능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OE 데이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좋은 성능을 도출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OE 데이터의 그 클래스 OE 데이터를 클래스 몇 가지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OE 데이터의 그 다양성에 따라서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 앱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이 K가 클래스의 개수거든요. 살펴보았을 때 클래스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소폭 향상한다라고 볼 수 있고 시파10 같은 경우에서는 시파100 OE 데이터에서 클래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확실히 조금 성능이 높은 성능을 도출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HSC에 대한 모델 설명과 실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 HSC에다가 설명력을 더한 FCDD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Explainable Deep One Class Classification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오늘 최종적으로 발표드리고 싶은 논문이고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클리어 2021에서 억셉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딥 SVDD와 딥 SAD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그다음에 HSC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여기서는 이 HSC 방법론에다가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설명력을 더한 그 방법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FCDD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도 지금 HSC를 발전시킨 논문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HSC와 동일하게 그 X와 Y로 이제 구축된 레이블드 노말 그리고 OE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논문에서 지금 클래스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 HSC와 반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또한 그 파이로 도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가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HSC 같은 경우에는 그 센터가 원점이라고 보면서 뭐 레디얼 펑션 같은 걸 썼었었는데, 네, 네, 여기서는 C가 이제 따로 이제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후보 로스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아웃풋을 프로바빌리티로 매핑하는 펑션을 이제 레디얼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하다가 그것보다 좀 더 로버스트한 결과를 위해서 레디얼 펑션 중에서 실험을 통해서 수도 후보 로스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노테이션은 H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CDD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이 FCDD 아키텍처는 앞서서 살펴봤던 세 가지 모델의 아키텍처와는 다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FC 레이어가 따로 없어서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피처 맵을 도출을 하게 되면 설명력을 위해서 여기다가 업샘플링을 통해서 히트맵을 도출함으로써 그 인풋에 대한 어떤 어노말리 부분에 대한 설명력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그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와 HSC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HSC의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해서 이상치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보존한 어노말리 그 피처 맵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업샘플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노말리 히트맵을 도출을 함으로써 이상 원인을 제공하는 풀리 컨볼루셔널 데이터 디스크립션, 즉 FCDD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아웃풋 매트릭스, 즉 앞서서 보시면 지금 원래는 어떤 특정 뭐 센터와 동일한 차원의 벡터가 최종 피처로 도출이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이 피처 맵 자체, 즉 공간 정보를 보존하고 있는 피처 맵 자체를 도출을 하고 있고, 이 피처 맵을 채널이 1인, 채널 사이즈가 1인 피처 맵으로 도출을 해서 그 너비와 높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피처 맵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맵을 기반으로 HSC 오브젝티브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HSC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가 지금 여기 그 FCDD에서 쓰는 클래스와 그 다음에 HSC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어노테이션에 대한 부분이 반대이기 때문에 앞서서 가지고 온 HSC의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앞쪽에 1-y와 yi만 변경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SC에 대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을 때 결국은 지금 이 파이 xi 세타가 저희 같은 경우는 FCDD에서는 아웃풋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도 오브 로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엘레멘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스칼라 값을 도출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 FCDD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 있는 AX, 즉 이 HSC에서 여기에 매칭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앞쪽에서 써놓은 AX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레멘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했고, 이 AX의 차원이 채널 사이즈는 1이고 그 다음에 위스와 하이트가 그 다음 U와 각각 V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적용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SC의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하는데
HSC에서 구조는 그 최종 아웃풋이 벡터 형태이고 FCDD에서는 지금 아웃풋 매트릭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 FCDD에서는 엘리멘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HSC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했을 때 지금 앞서서 살펴본 구조에서 이 최종적으로 피처 맵,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보존하고 있는 피처 맵을 추출하는 부분까지 모델이 학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지금 그라운드 트루스 히트맵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에서 엔드 투 엔드로 사실 히트맵까지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도출된 피처 맵을 사용을 해서 이것의 특성을 이용해서 업샘플링을 진행함으로써 히트맵을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을 이용을 했냐면, 여기서는 지금 아래에 링크가 되어 있는 지금 이 논문에서 발견한 피처의 특성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리셉티브 필드의 인풋 픽셀이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의 분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따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셉티브 필드의 인풋 픽셀이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웃풋에 대한 인풋 픽셀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있고, 리셉티브 필드의 중심 인풋 픽셀이 아웃풋에 상대적으로 이런 그레디언트 값이 크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살펴보면 저희가 이게 어떤 아웃풋이고 이 앞쪽이 인풋이다라고 봤을 때, 아웃풋에서 지금 이 노란색 픽셀에 해당하는 부분, 노란색 피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리셉티브 필드를 지금 추적을 해보면은 이 노란색에 대해서 예를 들어 3x3의 스트라이드 원인 컨볼루션을 이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 아웃풋에 대해서, 이 노란색 아웃풋에 대해서 지금 이 옅은 노란색에 대한 리셉티브 필드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리셉티브 필드를 또 다시 추적해 가면 5x5의 리셉티브 필드가 도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셉티브 필드, 인풋 자체에서 리셉티브 필드 안에 있는 각각의 인풋 픽셀이 이 아웃풋, 노란색 아웃풋에 대한 대해서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거를 결국은 지금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상 그레디언트로 구할 수 있고, 그레디언트로 구할 때 생각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때 지금 이 노란색 중간 단계에 있는 이 리셉티브 필드에서 상에서 보시면 이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인풋에 해당하는 리셉티브의 필드 중심인 이 주황색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 주황색 인풋 픽셀이 결국은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모든 값을 도출되는 데 사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서 9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픽셀들보다 확실히 그레디언트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리셉티브 필드에 대해서 이 아웃풋에 대한 영향력, 미치는 영향력을 그레디언트로 도출을 했을 때 그 영향력의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이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CDD 논문에서는 이것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리셉티브 필드의 인풋 픽셀이 아웃풋에 미치는 영향의 분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지금 업샘플링을 할 때 원래는 저희가 디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은 커널 자체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어노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어서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사실들을 기반으로 커널 자체를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정된 가우시안 커널을 기반으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통해서 어노말리 히트맵을 업샘플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도 코드처럼 지금 가우시안 커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풋과 동일한 사이즈의 어노말리 히트맵을 업샘플링을 통해서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히트맵을 도출을 할 때
이제 뭐 디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 그라운드 트루스 픽셀 어노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 커널 자체의 그 가중치 자체를 그냥 가우시안 분포로 설정을 함으로써, 네, 업샘플링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맵 업샘플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픽스드 가우시안 커널을 사용을 해서 하는데, 지금 그 평균 같은 경우는 수도코드에서 보시듯이 그 리셉티브 페이드의 센터 값을 그대로 넣게 되는데, 시그마 자체는 지금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서 보시면 여기가 하이퍼 파라미터 인 시그마를 4로 설정한 거고 여기가 16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짝수 크기만큼 이제 증가하면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증가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조금 뭐 시그마가 16 정도 되면은 이 히트맵 자체가 많이 퍼지지 않고 좀 모여 있어서 잘 잡아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FCDD의 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었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HSC와 동일하게 원 vs 레스트 셋업을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노멀, 앱노멀 데이터로는 패션 엠니스트, 시파10 그리고 이미지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OE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엠니스트 레터 그리고 또는 그 그레이스케이드 시파 100을 사용을 하고 있고, 시파 10에서는 시파 10과 그 클래스가 겹치지 않은 시파 100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지넷에서는 이미지넷 22K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이미지넷과 이제 겹치지 않도록 클래스를 설정을 해서 OOD 데이터로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HSC와 동일하게 지금 언슈퍼바이즈드 OE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OE에 대한 모델들을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위드아웃 OE와 위드 OE로 나눠서 보실 수 있는데, 그 OOD 데이터를 사용한 그 결과들이 보시면 지금 좀 좋은 결과들을 도출을 하고 있고, FCD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0.89, 0.95, 0.94 정도의 성능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다른 결과들과 이게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뭐 사실 성능 자체가 그렇게 우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타에 가까운 성능을 도출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컨트리뷰션은 사실 설명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소타에 가까운 성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성적인 평가로 히트맵을 살펴보면 패션 엠니스트에 있는 이 트라우저라는 클래스, 즉 바지에 대한 그 클래스를 노멀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그 다른 클래스인 앱노멀 데이터에 대한 히트맵을 지금 FCDD와 그 다음에 그냥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도출한 거, 그리고 오토 인코더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통해서 도출한 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조금 아워스에서 보시면 지금 트라우저의 특징이 사실은 좀 이런 버티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아워스 부분에서 히트맵을 보셨을 때는 지금 이 버티컬한 특징과 좀 대비되는 호리존탈한 특징들이 지금 액티베이션이 크게 된 거를 봐서 설명력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나 뭐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한 히트맵들을 보면 사실 어떤 명확한 결과들이 좀 특징들이 히트맵에서 나타나지는 않고 그냥 뭐 좀 되게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넷에 대한 히트맵도 살펴보았을 때 지금 아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노멀 샘플이 이 도토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미지가 노멀 데이터로 학습이 된 거고, 나머지 데이터들이 지금 그 앱노멀 클래스에 해당하는 앱노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도토리 사진을 보시면 초록색이나 좀 갈색들이 조금 많은 상황인데, 그런 색깔적인 특징이 여기서는 조금 앱노멀
그 클래스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워스에서 보시면 이 부분, 이 도토리 말고 지금 벌레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금 액티베이션이 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앱노말 클래스에서 보실 때도 조금 그린과 브라운 색상의 특징과 대비되는 색상을 가진 부분에서 조금 이상 원인을 도출해서 설명력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HSC에서 뭐 다양한 개수의 OE, 그리고 또 OE의 그 양 자체에 대해서 뭐 성능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것과 비슷하게 OE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히트맵을 도출했을 때 얼마나 좀 성능의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시파10 중에서 에어플레인 비행기에 대한 클래스를 노멀 데이터로 학습한 부분이고, 뭐 이제 다른 이 세 가지 앱노멀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히트맵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FCDD의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OE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OE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조금 그 주요한 클래스와 관련이 있는 주요한 물체 부분에서 액티베이션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레디언트 사용한 설명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뭐 OE의 개수와 상관없이 조금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액티베이션이 돼서 뭐 의미가 조금 없지 않나라고 보이고 있고,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OE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이기 때문에 OE의 개수는 상관없이 그냥 그 결과를 그 히트맵을 도출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돼서, 앞서서 살펴보았던 오토인코더의 결과들보다는 시파10에서는 조금 그래도 히트맵이 주요인 물체에 대해서 조금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업샘플링 자체를 지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커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라운드 트루스 히트맵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과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라운드 트루스 어노말리 세그멘테이션 맵을 갖고 있는 MVTech AD라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서 FCDD의 설명력을 조금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한 것은 아니고, 클래스별로 한 개의 앱노말 샘플을 랜덤으로 선택을 해서 3개에서 8개의 앱노말 샘플을 학습에 사용하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FCDD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딥 SAD에서처럼 노말과 앱노말 데이터를 사용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러한 FCDD가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 밑에서처럼 이 A'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드를 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보시면 FCDD와 지금 세미 슈퍼바이즈드 FCDD의 결과를 비교를 했을 때 각 클래스별로도 그렇고 지금 평균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적은 개수의 앱노말 샘플과 히트맵을 사용한 세미 슈퍼바이즈드 FCDD가 FCDD보다도 좀 개성된 성능을 보였고,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노말 데이터를 아주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성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Explainable Deep 1 Class Classification의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거를 통해서 오늘 총 4가지 정도의 논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